2021년도 제32회 부동산학개론 1차 A형 21번부터 30번까지 기출문제 문제풀이. 21번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틀린 설명이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다.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틀린 설명이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이다. 4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틀린 설명이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커진다. 5번 실현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틀린 설명이다.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다. 정답 1번이 옳은 설명이다. 22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틀린 설명이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틀린 설명이다.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평균 마이너스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3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틀린 설명이다.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5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틀린 설명이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즉,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없으므로 상관계수에 따라 분산 효과는 다르다. 또한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출제자는 4번을 정답으로 의도하고 출제했으나 이번 지문의 출제 오류로 최종 정답은 2번, 4번으로 발표되었다.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 등이 있으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해당한다. 2번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기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틀린 설명이다.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에 해당하며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틀린 설명이다.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4번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틀린 설명이다.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5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답 5번이 옳은 설명이다. 24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 A부터 C까지가 있다.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5%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투자 사업 A. 초기 현금 흐름 3,800만원, 말기 현금 유입 6,825만원. 투자 사업 B. 초기 현금 흐름 1,250만원, 말기 현금 유입 2,940만원. 투자 사업 C. 초기 현금 흐름 1,800만원, 말기 현금 유입 4,725만원. 1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틀린 설명이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C이다. 2번.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B이다. 틀린 설명이다. 수년제 가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이다. 3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틀린 설명이다. 4번.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의 2.5배이다. 틀린 설명이다. A의 수년제 가치는 2,700만원이고 B의 수년제 가치는 1,550만원이다. 따라서 1,550만원분의 2,700만원인 1.74이므로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의 약 1.74배이다. 5번. A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정답 5번. A와 C는 2,700만원으로 수년제 가치가 같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5번.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주택저당 대출, 니은, 조인트, 벤처, 디귿, 신탁증서금융, 리을, 자산담보부기업원, 미음, 부동산 투자회사. 정답. 주택지당 대출, 신탁증서금융, 자산담보부기업원은 부채금융에 해당하고 조인트 벤치,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채금융은 기업, 디귿, 리을이다. 26번.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계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X산업, A지역, 고용자 수 30, 입지계수 0.79, B지역, 고용자 수 50 입지계수 모름, 전지역 고용자 수 80. Y산업, A지역, 고용자 수 30, 입지계수 모름, B지역, 고용자 수 30 입지계수 모름, 전지역 고용자 수 60. 지산업, A지역, 고용자 수 30 입지계수 모름, B지역, 고용자 수 20 입지계수 0.76, 전지역 고용자 수 50. 고용자 수 합계는 A지역 90, B지역 100, 전지역 190. 정답. 입지계수는 전국 전체 산업이 고용자 수분의 전국 X산업의 고용자 수분이 A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식에 대입하여 두 지역의 각 산업의 입지계수를 계산하면 X산업의 A지역 입지계수는 0.79, B지역의 입지계수는 1.19, Y산업의 A지역 입지계수는 1.06, B지역의 입지계수는 0.95, G산업의 A지역 입지계수는 1.27, B지역의 입지계수는 0.76이다. 따라서 A지역에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은 산업과 G산업이며 지역에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은 X산업이다. 그러므로 A지역과 지역에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계수는 A지역 2개, B지역 1개이다. 27번.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 기업과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니은은? 대출금리, 고정금리, 대출기간 30년, 원리금 상환 조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매년 말 연 단위로 상환, 1회차 원리금 상환액 4,400만원. 1번. 기업, 연 4%, 니은 4,240만원. 2번. 기업, 연 4%, 니은 4,320만원. 3번. 기업, 연 5%,
니은 4,240만원. 4번 기억 연 5%, 니은 4,320만원. 5번 기억 연 6%, 니은 4,160만원. 정답. 매 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6억 원 나누기 30년인 매년 2천만 원이고 1회차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급액은 1회차 원리금 상환액 4,400만 원에서 매년 원금을 상환한 2천만 원을 뺀 2,400만 원이다. 이때의 대출금리는 2,400만 원 나누기 6억 원인 0.04가 된다. 2회차까지의 원금 상환액은 4천만 원이 되므로 2회차의 대출 잔액은 5억 6천만 원이 된다. 3회차의 이자 지급액은 5억 6천만 원 곱하기 0.04인 2,240만 원이 되므로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2천만 원 더하기 2,240만 원인 4,240만 원이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28번. 매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후순위 대출 니은 전환사채 디귿 주택상환사채 리을 신주인 수건부사채 미음 보통주. 정답.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인 수건부사채 등은 매자닌 금융에 해당하며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 보통주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 29번.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다. 2번. MPB의 경우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3번. MBB의 경우 신용보강을 위한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4번. CM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증권이다. 5번.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정답. 2번이 틀린 설명이다. MPB의 경우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 30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틀린 설명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증가한다.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틀린 설명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다.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4번.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틀린 설명이다. 점중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5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틀린 설명이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의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므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더 크다.